이 Foreign Affairs라는 걸 읽는데, The End of the Middle East, How an Old Map Distorted New Reality,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읽고 있다가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그게 본 거예요. 식량 상태가 식량 상태에 대해서 식량 안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는 에티오피아와 관련돼서 국제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 에티오피아 관련된 국제 분쟁이 뭔지를 봤더니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좀 더 이게 구글어스인데요. 여기를 당겨 보면 이렇게 에티오피아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요, 여러분. 와우, 이렇게 구글어스 좋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 댐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발전도 하고 그러는데, 이디오피아 인구가 여러분 1억이 넘어요. 1억 1200만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에티오피아 인구 같은 경우엔 인구 센서스도 여러분 발전된 나라나 정확히 하죠. 에티오피아 같은 정도 되면 인구 센서스가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도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인데, 대략 1억 1200만 정도. 지금 그렇게 에티오피아 인구를 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인구 많죠? 생각보다 많죠? 국민소득은 2000달러 정도. 우리가 35,000달러 정도니까 우리가 이디오피아보다 17배 정도 잘 살죠. 자, 여기서 보세요. 17배? 한 15배 정도 잘 사나 보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기를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일단은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은 중국 자본이 건설을 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이거를 건설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섬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댐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물 이렇게 가죠,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이렇게 가면 이게 여러분 나일강 상류예요. 나일강 상류가 돼서 이렇게 나일강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서 이제 나일강이 되거든요. 이집트도 인구가 1억이 넘는데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물을 끊어버리면 아이고 다시 찾기 힘들겠다. 여기일 것 같은 느낌, 여기 느낌 그죠? 이게 나일강 수량을 그래서 여기 우기에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쭉 나일강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물을 가둬버리면 나일강, 이집트는 이제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에티오피아에 전기를 못 쓰는 사람이 7천만 명이랍니다.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 1200만인데 전기를 못 쓰는 인구가 7천만, 전기를 쓰는 인구가 4천만이고 전기를 못 쓰는 인구가 7천만인데 여기서 이제 수력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니까 농업 용수를 공급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데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그 농업 생산량은 높냐? 그냥 대한민국의 한 2분의 1 정도, 단위 면적당 산출량이 한 2분의 1 정도인데 그냥 거의 고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신라 고구려 뭐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농사 방법이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심지어 여러분 가축도 별로 없대. 가축도 별로 그렇게 가축을 이용한 농경도 아니고 기계 농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비료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저기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더만 뭐냐면 말이죠. 해외 자본들이 에티오피아 농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임포터, 익스포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차이나가 임포터, 그러니까 차이나가 땅을 사는 거예요. 차이나는 땅을 오지게 사고 있고요. 에티오피아가 땅을 오지게 팔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땅의 그 농지, 토지에 대한 거래 그건데요. 에티오피아가 땅을 팔고 차이나가 이렇게 사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이 섬도, 아니, 섬이 아니라 댐도, 이 댐도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중국이 여기 에티오피아의 농지도 사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농지를 사는 게 그리고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우디도 사더라고요. 사우디도 농지를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식량 공급 기지로 재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지금 전 세계 여러분 농지 식량 있잖아요. 식량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21세기요. 지금 21세기가
식량 조달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식량 확보를 위해서 농경지 확보하고 그런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가 밀 생산이나 이런 걸 완전히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밀 수입국이에요. 100% 수입국인데 옛날에는 사막에다가 저 물고기 오아시스 앤드 바닷물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도 사우디도 많이 지었대는데 사우디가 심지어는 여러분 곡물을 수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산 원가가 판매 가격보다 훨씬 더 위였대요. 근데 왕이 그래도 밀 폼나지 않냐 해서 밀밭을 그냥 돈 들여서 밀밭 만들어서 100만 원에 만들어서 밀을 재배해서 50만 원에 팔고 이런 미친 짓을 사우디 왕이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이제 전부 다 100% 수입을 하는데 식량 안보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에티오피아에 사우디도 땅을 매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중국 자본 사우디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내전이 있었는데 그걸 사우디하고 뭐 이런 나라들이 개입해서 그 내전도 에티오피아가 내전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데 근데 에티오피아 별 자원도 없거든요.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는 전 세계가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렇게 그냥 해적들을 날리고 내전 나고 그냥 그런 걸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제사회가 에티오피아에 개입을 한 이유가 여러분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게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당연히 식량은 조달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자원이고 그리고 석유나 이런 것도 그냥 다 국제무역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라고 한 70년 동안 미국이 패권을 잡은 한 70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전 세계가 지금 뒤죽박죽인 거지. 뒤죽박죽 난리 버거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가 농업연구원하고 기타 등등을 막 뒤져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식량 생산 기지로 그리고 사우디나 중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우디하고 중국 두 군데가 보이는 거거든요. 사우디와 중국이 저기를 식량 생산 기지로 개발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팔아먹을 수 있어요? 비료 팔아먹자. 비료하고 에티오피아 저거 본격적으로 농업 생산이 시작되면은 비료가 어마어마하게 팔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위치 있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위치가 이렇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위치가 이러면 여기서 식량을 싣고 나가고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 이 지구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겠죠. 이 과정에서 뭐냐면 해양 교통로, 인도양과 저기 홍해에서의 해양 교통로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중국 지부티 항모 정박 가능 해외 기지 확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지부티가 아까 그 홍해 입구에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식량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 최소한 사우디,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와중에서 저기가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건 이디오피아가 농사 짓고 전기 생산하겠다고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지었는데 그 댐이 물을 받으니까 나일강 용수가 부족해지고 이집트가 정말 개빡쳐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국제정치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시끌시끌한데 아직은 식량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식량 위기란 건 여러분 또 금방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금방 발생하는 게 아니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식량은 비축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는데 그런 거 하세요. 여러분 뭐 카길이라든지 뭐가 됐든 이렇게 여러분 그거잖아요. 사일로도 있고 비축량이 있어서 금방 발생하진 않는데 이게 징후가 나빠지면 뭐야? 1년, 2년 정도의 비축량이 오지고 지리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21세기는 식량 안보를 생각해야 될 시기라는 거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중국이 여러분 중국이나 뭐 사우디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자기네 땅에서 식량을 생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해외에서라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해 오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국내에서 자립하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인구 5천만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자립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해외의 식량 생산 기지, 그리고 그 식량 생산 기지에서 식량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어올 수 있는 루트,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대한민국도 해야죠. 근데 이걸 너무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맺고 돈만 지급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뭘 생각해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말 족밥 네이션이었을 때의 마인드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한국, 야, 너 이탈리아보다도 GDP가 높아, 1인당 GDP가 이탈리아보다도 높은 나라야, 뭐 이렇게 나오면서 너희 한국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신경을 써, 책임을 다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겠죠. 비료 팔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좀 국제 뉴스하고 좀 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야,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부 제국을 경영하는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나라 큰일 났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런 마인드가 진짜 없거든요. 세상 변했다. 세상 변했고 우리도 더 이상 족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빨리 대한민국 국민, 정치, 언론인들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도 너무 찹스러운 마인드의 정치를 보고 있어요. 네. 새만금의 농사요? 기업농을 해야 돼요. 기업농을. 무슨 소작농 중심의 이런 지금 현재의 농업제도로, 그럼 주사파 새끼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막는 것도 주사파 새끼들이라니까요. 대기업 안 돼, 뭐 안 돼, 자영농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농업 방식이 당연히, 여러분, 아니 옷도 여러분 공장에서 만드는 시대에 내가 웃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기 나오면서 뭐 에티오피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수탈을 당하네, 캄보디아에서도 농민들이 쫓겨나네, 별의별 부작용이나 기타 등등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식량이고 뭐고, 여러분 집단화되고 대규모로 효율적으로 짓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무슨 자영농 소기업, 아이고 진짜 이 주사파 새끼들, 이 지독히 상토적인 새끼들, 이 새끼 이것들 답이 있나?